자, 용산 참모 관련들 총선에 출마하는 이제 용산 참모들 관련 한번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자, 장 기자,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참모와 장관 출신 인사에 잇따른 총선, 양지에 너무 다들 몰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좀 불편한 심기를 좀 드러내서 조금 이색적이다, 이례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우세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영남권이라든지 강남 서초. 그런데 대통령실 출신 그리고 장관 출신들이 이런 양지에다가 공천 신청한 걸 보고 이건 총선 승리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뉘앙스로 대통령이 좀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습니다. 네. 대통령실 출신이니까 장관 출신이니까 공천해 주겠지 하면서 기다리는 게 험지 나가서 고군분투하는 다른 후보들과 비교해서 대통령 등에 업고 너무 편하게 선거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대표적 사례로 현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이었죠. 박진 의원, 그리고 검사 출신의 이현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공천 두고 나온 얘기인데, 이걸 두고 일단은 신주호 대변인님, 당에 도움 안 된다. 대통령이 이렇게 강도 높게 좀 비판한 것 같은데, 이게 좀 그럼 바뀔 여지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공천 과정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 박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여기가 지역구시거든요. 근데 지역구시긴 하지만 사실 박진이라는 그 정치인을 보면은 몇 선을 한 저희 당의 중진 의원입니다. 네. 중진 의원이고 서울에서도 그 다선을 했었던 일종의 경쟁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분이 지금 저런 강남이라고 불리는 저희의 우세 지역에 출마하시는 것보다 사실 중진 험지 출마를 요구했었던 혁신이나 저희 공간위의 요구를 좀 받아들이셔서 더 나은 선거 풍토를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은 갖고 있습니다. 추후 공천 과정에서 변경될 여지가 있나요? 그러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당에서 공모가 아직 안 된 곳도 있고 지원자가 없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후에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만약에 특정 후보가 월등히 우세하거나 아니면 나가도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지는 곳이 있다면 저희가 우선 추천이나 전략 공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실제로 공천 신청자 명단을 한번 보면요.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서울 강남권이나 TK, PK 여기 도전장 낸 경우가 좀 적지 않은데 반면에 청년하고 영입 인재들은 대부분 험지로 갔어요. 좀 약간 비교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천 갈등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요. 사실 특히 이제 대통령실에서 비서관급 이상의 참모진 가운데 13명 정도가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중에 9분 정도는 이른바 이제 소위 양지를 택했다라는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반면 지금 이수정 교수라든지 그다음에 박은식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른바 험지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지금 신청을 한 상태이거든요. 결국 이런 모습들은 사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모든 정당에선 다 공천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갈등이나 잡음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연 그 잡음들, 갈등들을 어느 정도 선에서 지도부가 또 갈등들을 잘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런 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될 텐데요. 네. 사실 아시다시피 직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갈등 양상이 있었고 그리고 이 공천 과정에서 2차전, 3차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입 인사들은 이른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가 좀 더 상대적으로 가깝다라고 분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친윤 대 친한 갈등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결국 이 공천 과정에서의 어느 갈등들을 제대로 매듭짓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대통령실과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2차 갈등으로 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국민의힘에서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천권을 쥔 한동훈 비대위원장 생각은 어떨까요? 한번 얘기 듣고 오시죠. 공천을 어디 신청하는지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이기는 공천, 국민들이 보시기에 수긍할 만한 공천을 하는 것은 또 당의 문제이고 그것과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신주호 대변인. 일단은 공천 신청은 자유지만 국민들이 수긍할 공천은 좀 별개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랄까요? 그냥 무한 경쟁일 거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무한 경쟁도 경쟁이지만 저희가 구축해 놓은 시스템 공천 아래에서 공천 과정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 출신들을 향한 혹은 검사 일색의 공천이 이루어질 것 아니냐 그런 일각의 우려 섞인 시선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것을 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모든 국민들께서 눈을 시퍼렇게 뜨고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 그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비상식적인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 영남하고 강남 현역과 맞붙는 용산 참모만 17명이라고 하죠. 이를 두고 뭐 또 윤심 공천, 윤한 갈등, 재발 가능성,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갖가지 사건이 뭐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또 불거질지. 사실 이제 총선이 정말 2달 남았거든요. 2달 남았기 때문에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상대당이니까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지만 뭐 민주당 내부에서도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얼마든지 공천 갈등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아까 대변인 말씀 주신 것처럼 과연 어느 당이 더 시스템 공천 그리고 공정한 공천을 해서 잡음을 잠재우느냐 이런 경쟁이 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 앞서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갈등 양상들은 사실 집권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네. 그 갈등들이 제대로 봉합됐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 것도 분명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갈등의 불씨는 아직도 남아있고 그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확대되고 확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 말씀하시는 이기는 공천이라는 말이 참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주관적으로 들긴 합니다. 물론 시스템 공천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기는 공천을 판단을 그럼 누가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누가 이기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전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계파 갈등이 예전에는 뭐 이른바 친윤 대 비윤 계파 갈등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더 나아가서는 친윤 대 친한 갈등이 있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럼 그 과정에서 서로 간에 이기는 공천이다라고 하면서 그 공천 갈등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집권 여당으로서는 공천 파동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신주호 대변인, 일단은 한편으로는요, 대통령이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 아니면 장관 출신 인사들에 대해서 양지 출마를 좀 비판하고 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게 한동훈 위원장한테 오히려 좀 부담을 좀 덜은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해석도 저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이나 민주당 등 야권에서 비판하는 것이 친윤 공천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비판을 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왜 대통령실 참모, 장관 출신이라고 해서 양지만 찾아가느냐 그런 식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저희 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서 대통령께서도 아주 힘을 열심히 쓰고 계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